자, 카파 마들링 프랙티스 세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로 월드 2고요. 원래 헬로 월드만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이라서 여기서는 카파 시스템을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이걸 할 때 뭘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저희가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긴을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하나 써가지고 모형 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일단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요.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 디지털 전환하는 개발자 양성 교육인데 뭘 개발하냐면 거의 그 교수 학습 평가에 관련된 지식 모형을 개발하는 개발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웬만한 프로그래머 뺨칩니다. 교육이. 제가 아마존에 그래도 500,000씩 이렇게 셀러리 받는 프로그래머들한테도 이거 교육해요. 아마존 프로그래머들한테도 교육합니다. 거기서도 막 어렵다고 막 혀를 내두르는 프로그래밍 교육인데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 반드시 선생님일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가장 좋죠. 선생님들의 알고 계신 거 있죠. 지식을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제 교수 학습 지식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계가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거라서 지식의 디지털 전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식 개발자, 지식 모형 개발자 양성 교육이에요. 근데 그것은 프로그래머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 내 돈 내산, 내 지식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프로그래밍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을 특히 선생님들은 이제 그 지식 산업의 총화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그 지식의 체계를 같이 프로그래밍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전환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옛날에 왜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인터넷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디지털 이코노미가 돼서 value가 디지털 공간 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NFT 뭐 이런 거 뭐 다 뭐 그 이야기예요. value 자체가 디지털 공간에서 돈 같은 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요즘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한국이 시끌벅적한데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준비가 됐고 많은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능이 인터넷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같은 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찍고 가는 게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다릅니다. 중간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인공지능이 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디지털화시키는 그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AI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왜 있다고 이야기하고 왜 지식을 찍고 지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 있죠. 야, 지식을 먼저 찍고 지능으로 가자. 갑자기 막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AI 나오고 뭐 우리를 정복하고 막 이런 공상과학 소설 쓰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지식을 찍고 가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을 지식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하고 여기 교육도 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ontology 모형이라고 하고 뭐 ontology engineering, knowledge engineering 혹은 knowledge representation을 digitalizing 한다. 뭐 이런 용어를 써서 그룹도 있고 이거를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바라보시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바라보시는 거고 사실 지식이라 그러면 우리 교육학과 분들이 우리 나와버리잖아요. 사실 아는 거 지식의 체계 교과 이런 거는 우리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 쪽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번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하냐면 이미 우리가 만들었던 교과 목표 책,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재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지식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예, 주로 이제 책 같은 것으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 책처럼 표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래야지 저장도 잘 되고, 그리고 찾아보기도 쉽고, 라이브러리도 뭐 인덱싱도 잘 되고 해서 책처럼 썼는데, 이걸로는 아날로그 세상에 이거 PDF로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갈아 넣습니다. 알고 있는 거를 갈아 넣어가지고 전산화시켜서 전산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쏴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100년 전에, 그 100년도 넘었네요. 그렇죠? 110년 전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00년대쯤 되면 교육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산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던 관점인데 굉장히 저한테 큰 인사이트를 줬고, 저희가 지금 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도 지금 듣고 있는데 제자가 열심히 엄청난 노동입니다. 이거 갈아 넣는 게. 책 보고 해서 모형만 만들어서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 PDF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데이터베이스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덱싱 해가지고. 그쵸? 메타 값 집어넣어가지고 PDF랑. 그거 뭐 OCR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건가? 왜냐면 이제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가 긁히게끔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나? 그거는 이제 19세기나 20세기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전환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만틱까지 다 갈아 넣어가지고 기계가 생성할 수 있게끔 기계가 이 디지털 표상을 생성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라는 게 이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Assessment Knowledge Engineer. 근데 렛 선생님하고 미스 랩 선생님은 이걸 그냥 Assessment Engineering이라고 하자, 평가공학이라고 하자 그러셨고 이게 너무 짧으면 overly simplify 하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assessment for learning, assessment as a learning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학습하고 assessment 이 프로세스하고 분리 불가능하고 거의 같은 걸로 봐야 되지 않냐? 특히 테크놀로지를 융합시켜야 된다는 건 대세니까 결국에는 이 knowledge engineering과 assessment knowledge 학습을 위한 평가의 지식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길게 얘기하면 뭐냐면 knowledge engineering approach인데 ontology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건데 assessment for learning knowledge를 교수, 학습, 평가 지식을 선생님의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완전히 기술로 전산화시키자, 디지털라이징 시키자라는 그 평가공학입니다. 평가공학의 어떤 특정한 기법이고 이슬레비 선생님 이 책 읽어보시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지 2년 전,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도 이게 한 북챕터 하나 써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자꾸 AI랑 AIG랑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랑 AI랑 헷갈린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연관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가는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뭐가 있는지 설베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평가공학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무슨 페이퍼가 어떻게 있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페이퍼 찾아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를 좀 소개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모형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한 비디오 저번에 이미 알려드렸는데 도대체 지식 모형은 뭐야? 설명한 게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온톨로지 모형은 뭐야? 이론적으로 좀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그냥 knowledge engineering, assessment engineering이라는 학문의 이야기였고 이제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카파 연구소에서 하는 이 assessment engineering 그러면 디지털 전환이죠. The digital transformation이에요.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교수 학습 선생님들 그 지식을 디지털 전환하는 건데 그 중에 한 pathway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평가공학은 평가공학이 니끼가 할 말 없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파 연구소가 가는 아주 특별한 pathway니까 왜 꼭 그렇게 가야 돼요? 하고 딴지 걸지 말고 그냥 내가 다니는 길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평가에서 혹은 우리가 평가를 시행을 하는 것에서 디지털 평가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학습을 위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에볼루션을 우리 게임하면 테크트리 타잖아요. 이렇게 뭐 문명 이런 거 하면 이제 테크트리 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을 표상을 시킬 때 책을 쓰거나 문항을 만들고 그 문항을 엮어서 평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라이팅입니다. 수천 년간 저희는 종이에 적어서 우리의 지식을 표상시키는 것으로 했어요. 아직도 지금도 그래요. 페이퍼를 퍼블리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페이퍼잖아요. 페이퍼, 종이, 나무를 죽여야 돼요. 퍼블리시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항을 만드는데 좀 뭔가 프레임 같은 걸 짜서 반복되는 것과 반복되지 않는 것, 유형 같은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그 유형에서 뭔가 변형을 시키면 안 될까?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생각이에요. 아이런 모델링은 문항 모형, 어떤 그 틀을 짜가지고 문항을 생성하는 아이디어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에러도 줄이고, 왜냐면 딱 그 규격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도 이렇게 스탠더다이즈도 되고, 그래서 아이런 모델링 아이디어는 평가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책 쓸 때 챕터 1, 2, 3 모형화 시켜서 쓰잖아요. 챕터 1 abstract, 여기는 abstract를 적어야 돼. 그다음 모형화입니다. 그쵸? 컨텐츠 있어야 되고, abstract 있어야 되고, 서론이 있어야 되고, 그 규격화를 시키잖아요. 우리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왁구라고 이야기하죠.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합니다. 왁구를 짜서 해야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 전산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건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야, 그 모형이라는 그 모형을 개념적인 모형이 아니라 전산 모형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산 모형화 시켜서 이제 전산을 가지고 생성을 하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러면 컴퓨터가 그것을 베리에이션을 시켜서 많은 양의 예를 들어서 문항을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모형을 만들 때는 calibr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데이터를 먹어서 데이터를 먹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난이도라든가 저희 뭐 신뢰도라든가 분석을 해서 우리 0점 사격 같은 거 하거든요. 형제님들 군대 가면 PRI 같은 거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피가 나고 알이 막히고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소총을 받았는데 내가 문항을 받았는데 칼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0점 사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먹어야 됩니다. 소총하면 PRA를 해야지 소총 사격 0점이 잡히는 거죠.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생성할 뿐만 모형인데 생성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난이도도 예측하는 것을 같이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평가에서는 그게 나눠져 있어요. 생성 모형과 집성 모형.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 문항의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한 문항이 떨어뜨려져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보는 게 이제 Generative Psychometric Modeling 혹은 Automatic Item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항 생성하는 거는 AIG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Generative Psychometric Model이고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온톨로지를 넣자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이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교과 지식을. 그래야지 문항 속에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를 만들어서 온톨로지를 만들어 knowledge base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ontology based GPM 혹은 Digital Knowledge for Assessment라고 부르고요. 이쪽에서 넘어가서 생성만 하고 끝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ontology based item model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칼리브레이션을 해야지. 왜 칼리브레이션 할까요? 왜 내가 만든 모형이 칼리브레이션까지 돼야 될까요? 맞춤형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리브레이션이 잘 돼야지 난이도를 알아야지 학생들한테 난이도에 맞게끔 맞춰주잖아요. 그죠?
그 맞춤형 교육, 맞춤형 평가, 맞춤형 학습 되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를 먹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겨서 이 모형에 데이터를 매겨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댑티브 러닝으로 가자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요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쯤에 와서 데이터를 잘 먹고 이제 어댑티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어를 다 번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 번역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한테 코끼리를 설명해 드린 느낌이에요.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온톨로지 모형도 섞여 있고 문학 모형도 섞여 있고 생성 모형도 섞여 있고 나중에는 그 칼리브레이션 모형도 섞여 있고 어댑티브 모형도 섞여 있고 러닝 프로그레션 모형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빌딩 블록 이 중에서는 벽돌 같은 거를 같이 만들고 하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작업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금 나눈 거예요. 잘못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코끼리가.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갖다 붙여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모형 처음에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간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항 모형을 빌딩 블록처럼 만들어요. 이 문항은 게임 아이템 말고 좀 막 아이템 제너레이션 한다 그러면 막 친구들이 뭐, 야, 게임 아이템 제너레이션. 게임 회사 다니냐? 뭐 이러는데 그 아이템이 아니고, 어세스먼트 아이템이죠. 테스트 아이템 같은 거. 그것을 빌딩 블록을 해서 태스크 모형과 칼리브레이션 모형이 할 수 있도록 아이템 모형을 개발을 하는 거야. 그 유기적으로 돌게끔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온톨로지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식 기지라고 이야기하는 knowledge base 같은 걸 만들어서 온톨로지를 모형화시켜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공유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어댑티브로 어떻게 제너레이팅 할 건가 이런 이슈들 그리고 하고 나면 어댑티브 테스트라든가 어댑티브 러닝 모형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건가. 핵심 단어는 그 sequential data pipeline이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 속에서는 sequential한 데이터가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전체를 real-time analytic 할 수 있게끔 이 전체 모형을, 디지털 모형을 유기적으로 다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요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 있죠. 뭐 문학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온톨리지 모형하고 결합시키고 여러 개 문학 모형이 발전되면서 태스크 모형이 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쪽 프로그래밍이 rule based deductive modeling이라고 해요. 이쪽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와서 data driven inductive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융합하는 거예요. 이쪽 하면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 어세스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 거죠. 빅 어세스먼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온톨로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문항이 생성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문항 가지고 문항 뭐 문제은행 가지고 헬수가 뭐 개발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 값이 대부분입니다. 코딩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문항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컨텐츠 값이 훨씬 비쌉니다. 결국은 컨텐츠 값 싸움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자 여기 그 개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문항 모형을 만들 때 그 속에 문항이라는 게 뭘까요? 어세스먼트 묻고 답하는 걸 모형화시키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모형화시킨다 그래서 그 서브 부분을 제가 Q&A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 Q&A 모형을 하시다 보면 질문과 답을 모형화 하시다 보면 일반화, 구조화가 되면서 뭔가 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세요. 질문을 구조화, 일반화시키다 보면 그 측정하고자 하는 그것, 구상이라고 혹은 컨스트럭트라고 하고 혹은 여기서 내 지식이죠. 대부분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게 지식이니까 그 지식의 핵심 구조를 entity와 relationship을 모형화시킨 것을 ontology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뭐 질문은 내가 모형화하겠는데 ontology는 뭐지? 이게 굉장히 어색하세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할 거고 ontology를 그 다음 단계가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식 우리가 더하기라는 거 했을 때 더하기를 왜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멀티 퀘션 모형이 됩니다.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구상을 가지고, 같은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단어를 안다. 단어를 안다라는 거를 물어보는 방법이 그것뿐인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멀티 퀘션을 모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멀티 포맷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true, false만 물어봐야 돼? 왜 멀티플 초이스로만 물어봐야 돼? 그 지식을.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모형화해서 기계가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뀌잖아요. 그쵸?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뀌어요. 같은 걸 물어봐도.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는 디스트랙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야, 질문을 바꾸는 건 이해가 되고 답이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아주 어트랙티브한 디스트랙터도 같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답이 연동해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모형화해서 그리고 피드백도 바뀌어져야 되죠. 질문 바뀌고 하면 피드백도 바뀌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형을 만들면 자, 그 모형 문학 모형이잖아. 이제까지 만든 거는 온톨로지 모형과 이런 문학 모형이잖아. 그것을 묶습니다. 섞어가지고 묶어서 어세스먼트 모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워크시트나 퀴즈처럼 완전히 테스트나 하이스테이크 어세스먼트가 아니라 조금 수업 시간을 쓸만한 정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쓰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쓰면서 데이터를 먹이는 거예요. 내 모형에다가. 데이터를 먹인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당장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약간 low한 그 classroom assessment를 할 수 있는 그 모형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보세요. 그래서 내 모형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measurement 모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IRT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calibration 모형 혹은 difficulty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전산 우리가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밥줄인데 사실 제가 그 밥줄을 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이게 다 전산화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프로그램을 짜는 핵심 인력은 몇 명 필요하지만 이거 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 없어요. 플랫폼에서 해주는데. 그렇죠. 미래가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가 전공자들은. 이게 플랫폼이 이걸 하기 시작하면 자동화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나의 직장은 어디인가? 나의 직장은 어딘가라는 거예요. 이거 IRT 열심히 배웠는데 선생님한테. IRT가 그냥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필요 없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이 굉장히 예, 여러 가지로 그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자가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우리 이걸로 해서 먹고 살자. 여기로는 좀 위험하다. 지금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소프트웨어 한 1,000불짜리 주고 그냥 그거 쓰면 되지 왜 1억씩 되는 사이코메트리션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댑티브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전산화가 끝나서 그럼 이쪽은요 사실 좋은 문항이 있고 칼리브레이션 된 문항이 있으면 여기는 코딩의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할만해요. 그리고 쉽고 많이 해놨고 근데 이 밑쪽이 문제니까 이제 이 작업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무브먼트 같은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회사가 다 해버리면 회사가 다 만들고 회사가 소유를 이쪽 지식의 모형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 가져버리면 결국엔 매저먼트 모델은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코드예요, 코드. 몇천 줄 안 됩니다. 이쪽 모형들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데이터나 전체 시스템의 소유권도 회사로 다 넘어갑니다. 저희는 그냥 해석할 뿐이고 운용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기술에 우리가 삶을 편하자고 만든 디지털 기술에 자본에 종식당하는
종속당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쓰고 회사 이쪽은 협력을 하자라는 거야. 같이.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다가 뭐 이런 거를 만들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항의 소유권을 선생님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방법론을 선생님들하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만들어 드릴 게 문항 모형이라는 게 이제 감이 오셨죠. 그죠? 문항 모형 한번 봅시다. 카파 시스템은 서버 엔진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은 이제 문항을 만들고 생성을 하고 저장을 하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는 모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지식 모형을 만드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training.kapalet.com 이 웹사이트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레지스터 하신 분들 있죠. 처음에 구글 폼으로 레지스터 하셨던 그 이메일로 들어오셔서, 그 이메일이에요. 구글 클래스룸이 아니라 구글 폼에 레지스트레이션 했던 그 이메일로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1111 하면 여기에 일단은 지금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끊어질 거고, 다음 과제 넘어갈 때 싹 지우고 과제 하신 분만 넘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의사결정 잘 하시면 됩니다. 과제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액세스가 끊어질 거기 때문에 잘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들어와서 이제 패스워드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이메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왼쪽 바닥에 그 워드프레스 사이트인데 왼쪽 바닥에 플러긴이 있어요. 카파 플러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 끝에 톱니바퀴처럼 생겼어요. 거기 보면 이제 item model set, create item model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item model set을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볼 수 있는 문항 모형의 세트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문항을 만들 때, 문항 모형을 만들 때는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지 모형이 있습니다. 학습지 모형을 만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바로 지금 이제 한번 써보자, 학생들한테. 연습지 같은 거거든요. 숙제도 좀 주고 뭐 하는 거는 워크시트 모형이고, 지금 퀴즈 모형도 만들고 있고, 네, 워크시트하고 퀴즈 모형은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워크시트 모형은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퀴즈 모형해서 그 어댑티브 테스트까지는 아닌데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칼리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난이도 정도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 모형의 이 문항들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거를 저는 그냥 샘플이었거든요. 지금도 샘플입니다. 근데 회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엔진을 선생님들하고 만들면 회사가 워크시트 만들고 퀴즈 만들고 앱 만드는 거 잘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만들고 선생님들 근화 요구해서도 만들고 막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사들이 이해를 하겠죠, 이에 대한 파워를. 아이템 마들셋은 내가 쓸 수 있는 모형셋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만드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글로 적으면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제가 사이트 띄워가지고 라이브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쭉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내용 위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create item model 하는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뭐랑 비슷하냐면 문항 입력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문항 입력기가 조금 발전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항 입력기로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tem 집어넣고 뭐 여기 답 집어넣고 뭐 이래가지고 문항 입력기처럼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많아지죠. 모형 아이디 부분은 model 아이디는 시스템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어 있고요. 저희가 save나 add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backward, forward 하면 저희가 모형을 많이 만든 다음에 모형끼리 연결시킬 거예요. 모형끼리 연결시켜서 나중에 adaptive test 할 때도 사용하고요. 이거 맞추면 여기로 가. 이거 틀리면 저기로 가. 근데 그거 할 때 backward, forward를 쓰고 adaptive learning으로 할 때도 씁니다. 아, 이 모형 학습 끝나고 나면 저 모형으로 넘어가. 이 모형 학습이 안 됐어? 그러면 저쪽 모형으로 가. 하는 backward와 forward를 모형끼리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모형이 나중에는 조그만 학습 모형이 됩니다. 여기 피드백하고 연습,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모형을 쓸 수 있으니까 피드백하고 진단하고가 문학 모형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결이 돼서 adaptive learning 혹은 adaptive test를 할 때 backward, forward feedback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하려면 이제 모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막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6학년 선생님 제 거를 연결시켜 주세요. 저 5학년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일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도 하다가 3학년 선생님한테 난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면 3학년 선생님한테 나는 그쪽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쓰시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쓰는 거고, 스탠다드 코드는 이제 우리가 뭐 교과 코드 같은 거 있죠. 커먼 코어 코드 같은 거, 공통교과 코드 같은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디스크립션은 이 모형이, 문학 모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조금 적는 건데, 제목보다는 굉장히 조금 길게 적어서 커뮤니티가 생기시면 이거 적는 법을 이제 만드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자, 이렇게 적어야지 잘 찾고 몇 학년에 뭐 하는 모형이구나. 그럼 내가 그 찾아가지고 연결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TEM은 이제 문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질문 같은 거 집어넣는 거예요. 질문 같은 거 집어넣고, difficulty answer type은 그냥 typical한 겁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number of options in a row는 우리가 선지가 여러 개일 때 한 줄에 선지 몇 개 넣을까 하는데, 이걸 지금 만들 때 해놔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져서 대부분 한 줄에 선지 하나씩 해서 디폴트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요거 나중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ystem function하고 condition predicate help, 그 다음에 figure command help, 요 두 개 버튼 보시면 이제 매뉴얼이 온라인 매뉴얼에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매뉴얼에 접속하는 비번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이 help 파일은 PDF로 해서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저기 클래스룸 사이트에 PDF로 아예 다운로드 받고 그 비번까지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 시스템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저 먼저 하셨던 선배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이화여대하고 같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인 거를 또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까지는 그냥 뭐 질문 넣고 답 넣고 선지 넣고 뭐 타입 정하고 뭐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parameter라는 그 매개 변수라는 시스템을 여기서 정의해서 그것을 이 속에 집어넣으면서 이게 지식 모형처럼 온톨로지를 모형화시키는 것도 parameter로 들어오고요. 우리가 질문이 많이 바뀌는 것도 parameterizing을 하고요. 디스트럭터도 parameterizing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parameter, 매개 변수라는 것을 중간에 줘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프레임을 짜서 넣는 건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고 이쪽 코딩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되는 거. 지식의 구조도 이쪽에서 잡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파라미터는 뭐야? 그게 어떻게 지식 구조를 잡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선지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답도 되고 하는 거지? 네, 천천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니까 조금 너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옵션은 이제 선지죠. 지금은 ABCD가 이제 옵션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옵션에 대한 디스크립션 적으시고, 나중에 3번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뭐 제목이 좀 없어서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이 이 답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피드백과 연결시켜 달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분석해서 얘가 이런 실수를 하면 요거를 선택할 것 같아서 하는 디스트럭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했으면 이런 피드백하고 연결시켜야 되겠네를 여기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멀티플 초이스에 뭘 이렇게 답 아닌 걸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하면 이 답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답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인지 과정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지 과정 분석했을 때 여기를 그게 맞다면 이런 피드백을 줘야지 하는 피드백을 만들어요. 그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디스트랙터와 혹은 이 옵션과 피드백을 연결시키는 구조로 여기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피드백 모델로 할 때, 디스트럭터 모델로 할 때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답을 줬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슬롯은 10개까지 지금 아마 넣을 수 있으니까 10개의 피드백 슬롯으로
뭐 scaffolded feedback을 주실 수도 있고 solution step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링크를 거실 수도 있고 뭐 책, 뭐 사이트 링크를 거셔도 되고 설명을 적으셔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피드백 슬롯에서 정리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맨 밑에 보면 number of instances.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형을 만든다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테스트 모형에 테스트를 한다는 용어는 이게 이 시험은 아니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카파 시스템에서 문항을 생성하는 원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두루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 C 넘버 바꿔가지고 랜더마이즈해서 여러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두 개가 같은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시스템은 나중에 유니크한 것만 뽑는 과정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파라미터 개수가 24개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4 디멘셔널하게 두루프 못 돌립니다. 한 6개, 7개만 두루프를 돌려도 디멘션에 뭐 1000개만 있어도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 두루프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24개 디멘션이 있으니까 굉장하죠. 100개 값만 있는데 24개 디멘션을 돌려버리면 100 to the 24인데 1000 to the 24는 전 우주에 있는 파티클의 숫자랑 비슷해질 거예요 아마. 원소의 숫자랑 비슷해질 겁니다. 1000 to the 24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의 뭐죠? 뭐 60 몇 승이잖아요. 예. 전 우주에 있는 원소의 숫자랑 비슷해집니다. 나올 수 있는 총량이. 예, 그만큼 뭐 24개 디멘션, 한 개 디멘션에 1000개값 왜 못 넣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다 몇 개가 나오는가, 뭐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한 모형에서 많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모델은 그렇고요. 클리어 필드는 다 날려버리는 거, 리스토어는 처음에 왔던 걸로 복구하는 거, 처음에 이제 불러왔던 걸로 하는 거, 세이브 모형하고 애드 모형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애드를 먼저 하십시오. 애드는 등록하고 똑같아요. 내 모형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이브는 등록된 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수정을 했을 때 세이브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애드는 새로 등록하기고요. 세이브는 이미 등록된 거를 내가 바꿨을 때 리바이징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헷갈린다. 근데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import export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만든 모형 프로그램이거든요.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import export 그 문학 모형을 JSON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다시 내가 저장하고 있다가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나 저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지식을 한번 자랑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뇌가 정말 이뻐. 그러고 싶을 때는 그 모형 코드를 이제 주시면 되고 페이퍼 퍼블리시 하실 때는 이런 형태로 퍼블리시를 하시죠. 이건 뭐 스크린샷 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소스 코드를 이제 문학 모형에 대한 소스 코드를 import, export. 물론 이 문학 코드는 이 시스템에서만 돕니다. 딴 데 가서는 쓸 수 없고 이 시스템에서만 돌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엄청난 지식 재산이 될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투자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데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다큐멘트에서 만들면 임포트까지 해주는 이런 스크립트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작업을 딴 데서 해서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그냥 엑스포트, 임포트만 하면 다 끝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문학 모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학 모형을 만드는데 뭘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조금 쓰셔야 됩니다. 바꿀 때 뭘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여기서 이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것도 저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저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샘플 문항이라든가 혹은 교과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측정하는 그 태스크 혹은 문항을 할 때는 이런 요소를 바꿔야 돼. 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계가 하면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사람이 그 피어처를 만들어서 룰을 잡는 거를 룰 베이스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피어처 익스트랙션은 똑같죠. 그 피어처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저희는 또 뭘 하냐면 그 관계 있죠.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었을 때는 답이 이렇게 바뀌고 오답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관계를 relationship을 그 피어처의 구조와 값과 relationship을 설정을 합니다. 핵심 구조를. 그쵸? 답하고 오답이 확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피어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조화시킨 것을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냥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온톨로지는 개념인데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해서 예, 그것을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형화시켜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선생님 네. 모형화시키는 건데 여기서 전산 모형이라고 해요. 전산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온톨로지를 모형화시키는 게 이다지 더 중요한가, 피어처 익스트랙션이 이다지 더 중요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바뀌는데 그때 답이 바뀌어. 핵심적인 거야. 이건 꼭 알아야 돼. 왜냐면 묻고 답이 그 지식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때 뭘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바뀌지? 이제 그래서 답과 오답을 바꾸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에 들어가는 피어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바꾸는 것도 있어요. 아니 바꾸는데 이게 너무 기계적인데 좀 사람이 한 것처럼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여기서 영희, 철수 답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맨날 영희만 나와야 돼? 철수도 좀 나오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틱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거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요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보통 이제 서피스 피어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모델에 들어가는 것을 core feature 혹은 deep feature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지식의 표상을 만들 때 필요한 feature들인데 그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항의 문도 있죠. 문도 자체도 요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이 문도만 써야 돼? 다른 문도로 쓸 수도 있잖아. 그쵸? 그 문도 안에는 문도의 질문만 바꾸고 문도의 컨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문이랑 예를 들어 지문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지문을 바꾸려면 컨텍스트를 바꾸는 거죠. 그 같은 지문에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문은 같은데 물어보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화자는 누구신가? 청자는 누구냐? 화자는 뭐 옛날에 뭐 이모님들 이름이 화자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도 바뀔 수 있고 컨텍스트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옵션도 바뀔 수 있어요. answer가 바뀔 수 있죠. answer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답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디스트랙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답이 바뀌는데 그럼 디스트랙터가 바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디스트랙터 쓰면 reliability 이슈가 생기죠. 아 얘는 항상 오답이야. 이렇게 나온 건 오답이야. 그래서 그것을 다이내믹하게 혹은 스마트하게 디스트랙터를 바꿔줄 수 있는 모형화시켜야 돼요. 피드백도 바뀌겠죠. 아니, 답하고 질문하고 답이 바뀌었는데 피드백도 바뀌어야죠. 그죠? 그 컴포넌트들 바뀌고 퀘션을 아예 묶어가지고 셋으로 바꿀 수도 있어. 퀘션 셋을 나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과 답과 오답을 선택해줘. 이 질문과 답과 오답을 선택해줘. 이래서 세트로 묶어가지고 퀘션 셋을 또 베어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퀘션 셋 중에 질문 중에 형식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true, false로 물어볼래. 같은 온톨로지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이 매개 변수 시스템, 그 다음에 figure command, 그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도 바꾸고, 그 다음에 조건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교과 지식을 이제 표현할 만하다. 나의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고, 기계한테 먹여가지고, 지식을 체계를 만들어서 선생님들끼리 협력해서 이제 기계가 생성하게끔 할 만하다. 그게 체계화 될 만하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고, 카파 시스템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문학 모형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adaptive learning, adaptive test로 갈 건데 문학 모형을 building block으로 쓰자는 거예요. 문학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서 문학 모형을 지식을 프로그래밍 시켜서 문항을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할 수 있는 지식의 프로그램을 unit of development 그 단위로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만들자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한 2주쯤 지나고 나면 이런 표정 지으실 거예요. 죽겠어요. 지금은 뭔가 신기한데?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네. 진짜 머리가 할만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고비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자꾸 높아지시니까 그래요. 간단한 거는 간단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고 한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형식도 바꾸고 싶고 질문도 여러 개 넣어보고 싶고 디스트럭터도 막 바꾸고 싶고 내 온톨로지가 지식의 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지식의 구조도 내가 한번 모형화시켜서 생성하고 싶고 그러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degree of freedom이 높게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시는 분, 늦게 가시는 분, 이해가 좀 천천히 되시는 분, 나이도 있고 눈도 침침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로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 하면서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을 많이 찾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다. 뭘 아는 게 없어요. 모형화 시키려다 보니까. 나는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엄청 한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면 되게 좋습니다. 저 수업하잖아요. 저도 선생님이잖아요. 제 걸 정리해서 모형화 시키다 보니까 제 수업이 살아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된다. 내가 쓰는데 내가 좋으니까 남이야 뭐 좋은 사람도 있든 말든 일단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한 이 변혁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10년 걸려서 여기까지 내공이 왔는데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2년 안에, 1년 안에, 6개월 안에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듣고 지금 예제집이 나오고 있거든요. 출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7월 달에는 예제집 한 권씩 나눠드릴게요. 선배 선생님들께서 어디까지 하셨는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골뱅이 무침입니다. 굉장합니다. 자, 박전하고 모형 한번 만들어 보시죠. 처음에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잘 보세요. 추상적이잖아요. 그 교과 목표를 적어놔도 커먼 코어 이렇게 적어놔도 뭘 할 줄 안다. 이렇게 개념으로 적어놨어요. 그쵸? 그건 우리가 읽어서 이해를 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뭔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습 문제가 됐든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항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서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지식은 declarative knowledge, 대부분 선언적인 지식이고 굉장히 복잡한 선언적인 지식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적인 지식도 그 속에 많이 담기지만 선언적인 지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참과 거짓이 명확히 구분되고 검증되는 형태의 프로포지션입니다. 명제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거야. 이럴 때 이거는 이거야. 근데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측정하는 거는 실기시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필기시험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필기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지식은 사실은 프로포지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딪히냐면 국어 교과서는 참과 거짓이 아닌 것을 억지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한테 자꾸 욕을 왜 해? 멀티플 초이스 욕할 필요 없어요. 멀티플 초이스는 좋은 건데 그 멀티플 초이스로 사실은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면서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은 즐기는 겁니다. 그럼 왜 시험으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시험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돼요? AIG로 이런 문화 모형을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검증 가능한 참된 지식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참된 그 믿음, 우리끼리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너 믿지? 오빠 믿지 말고, 오빠 믿지? 그거 말고, 이게 참인 거 서로 믿는 거 공유하는 거죠. 그것을 ontological commitment라고 합니다. 야, 합의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사실 그거 합의하는 거예요. 기호 이렇게 쓰고, 말 이렇게 쓰고, 그쵸? 그게 끝난 거. 모든 사람이 그 명제에 대해서는 오케이, 합의했어. 그것은 지식이라는 검증 가능한 믿음이잖아요.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표현할 때는요. declarative, 선언적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선언적으로 표현된 게 체계화된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명제 형태로 나와요. 참 거짓이 아닌 걸 가지고 못 만듭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빠르기도 빨라요, 사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1 더하기 1은 2다. 참이죠. 이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질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은 뭐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퀘션 형태를 뽑아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질문과 답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더하기, 한 자리 숫자 더하기라는 그 construct 있었죠. construct.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인스턴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는 하나의 종류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 숫자 더하기의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걸 한번 구성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그 요소를 잘 들어보세요. 1이 아니라 첫 번째 오퍼런드를 요소화시키고 feature처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숫자를 오퍼런드를 요소화시키고 답도 요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잡히죠. 그러면 야, 더하기는 숫자 두 개랑 두 개가 질문으로 주고 어떤 숫자로 연결되는 relationship으로 존재하는 1이면 2고 1이면 3이고 1 더하기 1은 막 귀염이고 막 귀염이 안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 더하기 1은 3이고 막 2 더하기 2는 4고 막 그쵸? 그래서 feature를 먼저 잡아요. 이 지식을 측정하려고 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야? 세 개의 숫자네. 이걸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feature가 세 개라는 거예요. 그 세 개가 row 하나, case 하나, entry라고 여기 그 feature에 해당하는 그 세 개 값들을 이렇게 묶이죠. 1, 2, 3, 2, 1, 3, 2, 2, 4 이렇게 묶이죠. 그것을 최대한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일반화해서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도록 딱 준비시키는 그 작업 있죠. 이렇게 테이블처럼 엑셀 테이블처럼 딱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테이블이라고 부르면 없어 보이잖아. 테이블 만들어라. 이런 거 없어 보이니까 이거 좀 있어 보이려고 그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과 목표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영어로 넘어가 봅시다. 1이라는 게 이 아라비아 숫자 1이라는 거에 영어로는 one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요거는 영어로 one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two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한국말로 할 때는 하나라고 그러는 거야. 얘가 한국말로 할 때는 둘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예요? feature가 첫 번째 나오는 아라비아 숫자가 feature가 되고 한국말이냐 영어냐가 feature가 되고 one이냐 two냐 하나냐 둘이냐 답이 또 feature가 되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거의 일반어입니다. 이거를 기계가 해주면 뭐라고요? feature를 엄청나게 많은 문항을 기계가 해서 feature를 정리해가지고 relationship까지 다 잡아주고 이런 작업을 feature extraction이라든가 뭐 그건 data driven method를 쓰는 거고 저희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일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정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깊은 지식은 기계가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왜? 문항이 없으니까. 문항이 없어가지고 문항을 만들려는데 문항이 많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하려면 기계가 하려면. 문항이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신발을 예루살렘 하려면 신발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지금 신발을 만들자는데 신발이 많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때 말하는 데이터는 뭐예요? 엄청난 많은 문항이란 얘기예요. 문항이 있으면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항이 엄청나게 많으면 피어처를 뽑을 수 있어요. 데이터 드리븐으로. 못 뽑는다니까 문항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의 핵심 구조로 일반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베이스 RM에서 feature extraction이라고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한번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랙터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hello world 해서 여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작업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짜놨어요. 여러분들 좀 쉽게 하시라고. 왜냐면 어차피 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엑셀 쓰지 마세요. 이제 그냥 구글 이 문서 쓰십시오.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엑셀은 협업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작업 되게 간단하니까 본인이 하시는데, 온톨로지는요 협업해서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true인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엔트리가 true인지, 여기가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요 칼럼 만드는 거는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매직을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낫겠다. 만든 다음에,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join delimiter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eparator.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 구분자를 처음에 따옴표, 큰 따옴표를 해주는데, 카파 시스템은 parsing이라는 거를 나중에 기계가 하거든요.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을 어디서 구분되는가 할 때 이 vertical bar를 씁니다. vertical bar 굉장히 중요해요. 카파 시스템에서 이게 소스 코드를 하실 때. 그래서 반드시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야기, 조인 때리면 되잖아. 만들고 조인으로 묶는 거예요. 이 셀을 묶어버렸어요. 그죠? 첫 번째 셀만 묶고 나면 나머지 셀은, 왜냐면 이게 다 2x2 데이터베이스 형태이기 때문에 긁어버리면 됩니다. 결국에는 엔트리가 많아지면 이 엔트리 값을 늘리고 하나 더 넣고 조인 때려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피어처가 이렇게 묶였죠? 두 번째 피어처는 1, 2, 1, 2가 되죠? 이렇게 컬럼으로. 세 번째 피어처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피어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이 되풀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요렇게 묶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학 모형에다가, 이제 이거는 피어처잖아요. 지식을 이루는 핵심 구조에 대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테이블이 정리가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템 모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1하고 2하고 더해서 뭐가 나오지? 3이 나오지. 오답은 하나씩 더한 거예요. 이 굉장히 나쁜 오답이에요. 왜냐면 이러면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답이 항상 제일 적은 게 답이 되잖아요. 그쵸? 이 굉장히 나쁜 오답인데 지금은 우리가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질문과, 잘 들어보세요. 답과 오답 4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피드백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엘리먼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셀이죠. 7개의 셀을 수작업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다시 조인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요소는 첫 번째 파라미터니까 골뱅이하고 1하고 골뱅이 하면 첫 번째 어떤 값, 두 번째 어떤 값, 세 번째 어떤 값. 얘가 로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얘네들끼리 관계 잡아주는 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인 때려서 요 세트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나중에 모형에 집어넣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터지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모형을 처음부터 만들면서 하나씩 하나 해보시죠. 자, 여기에 처음에 이제 일로 오시죠. 접속을 했어요. 자, 안 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create item model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이것도 뭐 필요 없으니까 싹 지워보죠. 전부 다 날리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걸로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My first item 다음에 아까 했었던, 저희가 처음에 그죠? 아까 했었던 게 있죠. 아까 했었던 거를 LM 모델 요거를 가져와서 첫 번째 로 있는 요 부분 있죠. 우클릭해서
copy. first parameter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parameter 값에다가 이제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parameter 1번에 그 값을 복붙을 하십시오. 그러면 1, 1, 2, 2, 이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enumerate, 타입이 3개가 있거든요. enumeration, number, array가 있는데 이 parameter는 enumeration 디폴트 값을 씁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러면 있는 값이 1, 2, 1, 2였으니까 copy and paste 하세요. 얘는 F1, 첫 번째 feature, 두 번째 feature가 되겠죠. 이 parameter.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copy, paste.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copy, paste.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copy, paste. 그래놓고 여기는 3, 4, 5 이렇게 되겠죠. 3, 4,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쓸 때 여기에 컨디션이 아무것도 없으면 카퍼 시스템은 뭐냐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주세요가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컨디션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중에 뭘 하나 뽑아주세요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비워져 있으면 1, 2, 1, 2 중에 뭐가 하나 뽑힙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서 온톨로지 모형을 잡을 때 첫 번째 셀에서 1이 뽑히면 얘가 뽑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이 이 경우에 뽑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연결 관계가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each row는 연결 관계가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outfront 1이고 2면 1하고 더한 거는 2야. 그리고 1의 English는 1이야. 아까 디자인했던 것처럼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야. 2의 English는 2야. 이건 이미 관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each row가 하나의 relationship을 묶이잖아요. 묶인다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얘를 뭔가 하나 뽑았을 때 거기에 연동되게끔 오른쪽에 같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link 1이라고 해요. 왜 1이라고 했냐면 두 번째 파라미터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뽑힌 거의 위치 값과 같은 것을 뽑아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동일합니다. 1, 2, 3, 4 해도 동일해요. 왜냐면 이 4개는 테이블로 딱 잡혀져 있죠, 온톨로지로. 그쵸?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값이 뽑혔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값은 뭐가 뽑힐까요? 1이 뽑혀요. 여기서 네 번째 값이 뽑혔어요. 그럼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뭘까요? 2가, 여기도 2가 뽑혀요. 이렇게 되는 게 구조가. 그래서 한번 찍어 보시죠. 보통 이거를 찍어 본다는 용어를 씁니다. 한번 찍어서 확인 한번 해보자. ER은 이제 뭐 그거고 변수값을 여기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값을 스템에다가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5개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값이 1이고 두 번째 피어처 값이 2고 2면 3이 뽑혔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가 English는 2네. 그쵸?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뭐가 뽑힌 거예요? 얘가 뽑힌 거예요. 두 번째 로우가 뽑힌 거예요.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해보시죠. 여기는 뭡니까? 2, 2, 4, Korean, 2. 이게 뽑혔잖아요. 1, 2, 3, 4, 5가 두 번째 인스턴스에는 그게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온톨로지에서 2, 2, 4, Korean, 2. 네 번째 로우가 뽑혔다는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온톨로지가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구조가 잡혀져 있으면요. 그 중에 하나의 로우를 뽑는 것과 같은 역할을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이게 복잡해질 뿐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를 하나 뽑았는데 이 4개는 4개의 값을 다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한 개 each row를 뽑아가지고 세트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 세트 메뉴를 뽑아서 여기에 배치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소 값이고 요소 값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소 값은 요소 값이고 질문은 다르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질문은 여기다가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운표를 2번 하고 BR은 이제 2번 스페이스를 2번 주는 거예요. HTML 코드니까. 자, 이렇게. 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세 번째. 더한 거가 있는 것은 세 번째 파라미터죠. 여기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first operand, second operand 더한 게 세 번째 파라미터라고 했죠. 골뱅이 3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뽑히든 간에 더한 게 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 놓고 오답은 뭘까요? 지금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1 더한 거, 2 더한 거, 3 더한 거, 4 더한 거. 자, 질문이 있었죠? 질문에 들어간 요소를 다 parameterizing 했죠? 여기는 4번, 5번은 안 썼지만 그리고 그 구조를 잡고 구조 잡은 요소들의 관계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다 한 묶음을 했어요. 여기까지를 온톨로지 모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썼어요. 문도에다가 질문을 이제는 이 파라미터를 refer 하면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관계는 다 여기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5개를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에요. 하나씩 더한 게 디스트럭터에 배치되고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그래 놓고 하나씩 증가한 게 디스트럭터에 배치가 되고 이 구조를 처음에 잡아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알겠어요. 아이 그거는 그래요. 그러면 꼭 그것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온톨로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테이블로 잡아놨지만 이제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영어로는 얘가 뭐야? 얘가 영어로는 뭐야? 얘가 한국말로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오답이 뭐야 될 답은 뭐가 될까요? 5번이라고 이미 만들어 놨어요. 5번이 답이에요. 얘의 English는 뭐다, 뭐 Korea는 뭐다 이미 다 5번째 파라미터 여기 보세요. 5번째 파라미터 이게 다 만들어 놨다고요. 1, 2, 하나, 둘 다 만들어 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오답이 바뀌어야 되겠죠. 답이 바뀌었죠. 5번으로. 그 다음에 오답은 3, 4,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는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3이 되고 굉장히 나쁜 오답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항상 그러면 3하고 4는 항상 오답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셋. 요건 답이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건 항상 답이고 나머지는 항상 오답이죠. 뭐 항상 오답이니까 굉장히 나쁜 문항이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2가 한국말로 뭐야? 둘이에요. 2가 영어로는 뭐야? 2예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 온톨로지를 가지고 이 온톨로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가지고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였어요? 이 온톨로지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죠. 온톨로지 어떤 피어처를 가지고 어떻게 물어볼까는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바뀌지 않았죠. 그 얘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당히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이 측정해야 되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그 포함되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ave 하시고 add mother 먼저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my first item model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dd를 했어요. 그리고 add를 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오른쪽에 가보시면 kappa model에서 들어가 보시면 item model set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basic model set이 하는 것은 내가 이 시스템에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지금 몇 개죠? 88개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소스 코드를 다 보실 수 있어요. Hello World는 소스 코드 여기도 있죠. 그렇죠? 찾아가지고 보시고 아까 저장했던 내 거 있죠? 내 거는 어디에 있냐면 My Item, My Model Set에 들어가셔서 아마 최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고 싶으시면 Edit 하면 여기서 Edit해서 보시고 내가 수정을 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add 하면 새로운 모형으로 저장되고 이게 save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포트 엑스포트도 되고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올라가서 다시 My Mother Said에서 이게 보시면서 이제 오늘 걸로 세이브가 됐구나. 세이브하고 나중에 쉐어하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소스 코드를 쉐어할 수도 있고 엑스포트해서 소스 코드 만들어서 다른 분들 드리면 소스 코드 레벨에서 또 쉐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만든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보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제가 이제 연습하러 오실 때 다른 시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여기서 이제 마드 엔트리를 조금 추가를 해 보십시오. 2 더하기 3은 5 요걸 한번 추가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게 구조는 똑같은데 밸류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칸 하나 더 늘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부 태짐이 5개 값이 연동이 돼서 한 파라미터마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product, multiply 한 건 어떻게 되냐? 지금 더하기만 했는데 곱하기 한 거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면 될지. 그럼 곱하기 한 값이 필요하겠죠. 곱하기를 값을 만들어 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답에다가 아예 곱하기 한 걸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빼기도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온톨로지는 그대로 있는데 뺐을 때 내가 온톨로지 모형을 추가를 할 건가 답에다가 넣을 건가 결정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answer에다가 바로 첫 번째 파라미터 빼기 두 번째 파라미터를 답으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꼭 뭐 한국말로 물어보라는 법이 있나 수학인데 영어로 물어보고 뭐 다른 말로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엑서사이즈 내게 하는 데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 예제는 그냥 열어가지고 어떻게 입력하고 세이브하고 구글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은 문항 제작기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온톨로지를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거를 만들어진 문항을 가지고 또 같이 또 학습에 같이 쓰고 연결시켜서 쓰고 하면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좀 천천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자꾸 그 평가 지식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식의 체계가 구조화되고 공유화되면서 그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좀 길었는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